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크로마키 때문에 여기가 좀 이렇게 뻥 뚫려서 보이네요.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우리 엄마가 생각나나요? 다정할 때도 있고 무례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준 상처로부터 나를 일으키는 감정 수업이래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은 가족 상담 치료의 대가이시자 독일 올덴부르크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 받으면서 독일에서 부부가족 치료 전문가, 가족 갈등 관리 조정 전문가로 일을 했대요. 30년 넘게 3만 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진짜 큰 어떤 감동과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엄마를 원망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또 반복하기도 하고 이 무의식 아래 흐르는 나도 모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 이래서 내가 힘들구나. 우리는요, 내가 몇 번째 자녀인지 계획된 자녀로 태어났는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형태인지, 이런 거에 등에 따라서 광범위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그래서 트라우마 경험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가계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대요. 가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저자인 이남옥 교수님은요, 수십 년에 걸쳐서 가족 치료 경험을 하셨고 가족 상처 치유를 하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독일 페이타 대학교 심리학 교수 페터 카이즈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했어요. 혹시 삶에서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자존감이 자꾸 낮아진다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우울하거나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내면 가운데 엄마라는 그런 상이 꼭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중간에 테스트 있거든요. 내가 안정애착형인지 어떤 형태인지 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 점수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보통 책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떤 애착형인지를 안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테스트 해봤고 저는 불안적 회피형 애착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인지가 나의 온 세상, 나의 온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안정 회피형 애착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래요. 봤더니 나는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편하다. 나는 남들에게 의지하거나 남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 안 좋아해. 나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남들이 나한테 의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내가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나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서 막 끙끙 앓아. 막 밤을 새. 힘든 일도 혼자 막 해결해. 이게 나예요. 근데 안정애착은요. 남에게 의지해도 좋고 남이 나에게 의지해도 좋대요. 혼자 지내도 괜찮고 남들이 나를 거절해도 괜찮고 이런 상태래요. 진짜 평화롭겠죠. 저는 남이 나한테 의지하면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내가 남한테 의지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아, 나의 테스트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자, 이 책에 프롤로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내담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평생 엄마를 미워하느라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전 항상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많아요. 제게 호감을 느끼는 이성이 다가오며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 좋아할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니까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것 때문에 평생 이성이 다가와도 나를 왜 좋아하지 나 같은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껏 웅크리고 있던 내면과 화해를 하라고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상황이 그랬구나. 내가 못나서,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상처에 이런 분노를 토해내고 과거의 기억을 찬찬히 되돌리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았던 기억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그때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분노를 자꾸 묻어두려고 노력할 때마다 분노가 더욱더 올라옵니다.
자,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엄마의 심리적 지원을 얻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감을 지키게 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엄마를 통해 형성된 관계가 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관계 형성의 근간이 됩니다. 이것을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관계가 우리의 두뇌 발달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요. 자신감, 자존감도 높아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과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이래서 화났어. 그럼 엄마가 공감을 잘 못해주거나 엄마도 상처가 너무 많아서 미성숙할 때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하면 대화가 단절돼 버려요. 그럼 아들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이상하다? 해요. 근데 엄마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합니다. 힘들었구나. 아들, 그런데 내가 더 힘들었어. 엄마는 어렸을 때 잘 먹지도 못하고 뭐 배우지도 못했어. 자, 이게 관계를 더 악화시킨대요. 엄마의 마음속엔 이게 있대요. 나는 보살핌 없이도 씩씩하게 잘 자라왔는데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그러면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화를 내봐야지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화내고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 포기하고 착한 모범생 아들로 자란대요. 어느 시점에 이게 막 폭발하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니까 우리 감정이 상처 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 너무나 무기력하게 태어난대요.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0세부터 돌 때까지요.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살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가 젖을 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됩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기 때. 자, 욕구를 울음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엄마는 이 일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애착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겠죠. 애착관계는 사실 본능적인 관계입니다. 울었을 때 와줘야죠. 자, 이것이 충족이 되면 타인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살만해. 내가 부르면 오는구나를 느껴요. 자, 아이가 울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아이는 이것을 통해 3가지 신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임신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출산하실 분들, 아이 키우실 분들이 꼭 읽어야 될, 꼭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가 울어서 엄마가 왔을 때 아이는 누군가가 있구나. 다이는 나한테 굉장히 협조적이구나. 나는 참 괜찮은 존재구나 라고 타인에 대한 상을 형성한대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상을 형성한대요. 나 스스로가 굉장히 강력한 존재처럼 느껴진대요. 나는 응애 하고 우는 소리 하나로도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기가 자존감이 튼튼해진대요. 유능한 느낌이 든대요. 진짜 능력 있죠. 울면은 말도 안 했는데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엄마가 다 알아주잖아요. 하기만 해도 진짜 유능한 것 같아. 그죠?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상이 생긴대요. 너와 내가 맞는 이 관계가 참 좋구나. 관계가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것이구나.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와, 그래서 너와 나 그리고 관계에 대한 애착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불안정 애착은 말 그대로 이런 것도 형성이 되지 않아요. 세상은 나한테 협조적이지 않아. 세상은 믿을만 하지 않아. 세상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구나. 아이고 외로워. 살아남으려면 내가 나를 보살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불안정 애착이 쌓인 아이들은요. 혼자 알아서 생존한대요. 엄마가 잘 보살펴주지도 않고 달래주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남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 하면 절대 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관계도 만들기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 제가 아까 초반에 제가 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어떤 애착형인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을 이제 받게 되면 심리 상담 받게 되면 외면하고 억눌렸던 감정들이 올라와서 고통을 겪게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상담을 받으면 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데 되게 안 좋아집니다.
자, 어떤 걸 직면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의 아픔과 동반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거를 안 보고 살아오고 막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고통이 올라오니까 일상이 마비까지 되기도 합니다. 자, 많이 맞은 사람은 그 맞은 고통, 완전히 방치당한 사람은 방치당한 고통 이런 걸 다 들여다봐야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은요, 자녀를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한 인간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엄마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와 명예는 굉장히 무력하다고 해요. 심리 상담하는 곳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엄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재산을 줄 수 있겠죠. 어쨌든 상처 치유와 성장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온 신경이 곤두서게 돼요.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아이고, 전화 와서 막 나 신경 쓰이게 하는 얘기예요. 어디 아프다, 돈 없다, 힘들다. 난 잘 지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살면 그만이야 라는 이 말을 꼭 듣고 싶대요, 딸이. 저는 꼭 엄마 인생까지 두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엄마의 삶을 제가 돌봐야 할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키워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고통스럽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키울 때 고통스럽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힘들 게 없어요.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힘들다면 내가 혹시 부모를 보살피고 있진 않은지, 여전히 타인의 인정을 바라느라고 애쓰고 있진 않은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엄마가 딸에게서요, 많은 것들을 대물림하는데요. 이혼의 대물림, 외도의 대물림, 폭력의 대물림, 상처의 대물림 등등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엄마가 점점 자녀들에게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 나를 떠났어. 너뿐이다. 너 아니었으면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 너를 바라보고 살게. 정말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엄마의 불행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아빠도 떠났어. 다 나를 버렸어. 너뿐이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아. 그럼 아이가요, 자신을 책임진 엄마의 삶이 나 때문에 불행하구나. 엄마가 나는 그래도 버리지 않았구나. 엄마는 나 때문에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구나. 두드려 패는 아빠랑 살면서도 너 때문에 살아 라고 우아하게 얘기하죠. 엄마가 나 때문에 이혼 안 하는구나. 또 이혼하고도 또 너 때문에 살아 또 이러고 내가 너만 보고 산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는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대요. 하지만 엄마에게서 벗어나서 나오는 순간에 밀려드는 죄책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창조되냐면 죄책감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불행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잖아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가난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이 없어지겠어요? 그쵸?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때요? 아유, 엄마랑 똑같네. 엄마만 고통스럽지 않네. 나도 고통스럽네. 쌤쌤이네.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 나만 잘 살아. 엄마는 막 외로운데 나만 막 행복해. 그러면 죄책감이 생겨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끈들이 딱딱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든 게 있을 땐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자꾸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구나를 아시면 정말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우는 부부관계가 나쁜 가족들은요, 엄마가 막 쏟아대는 이야기를 들어요. 뭐 니네 아빠가 어쨌고 저쨌고, 니네 아빠는 돈도 못 벌어오고 사업도 망하고 막 바람을 피고 막 성격이 더럽고 막 얘기해요. 니네 아빠랑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걸 듣고요, 엄마가 원하는 게 뭘까? 그것만 생각해. 엄마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럼 밖에 나가서 상대방을 보고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저 사람 나한테 뭘 원할까?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모른 척 한대요.
인간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욕구가 계속 좌절이 되면은 건강한 심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엄마 아빠랑 맨날 싸우고 야 너 엄마 편할래 아빠 편할래 내가 맞아 아빠가 맞아 그런 관계에 휘말리면 자녀는 더 이상 자녀로 존재하기보다는 부부 갈등을 담당한 한 축이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덜 싸우게 해야겠다. 내 공부를 잘해야겠구나.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지. 그죠? 근데 막 누구 한 명을 나쁜 사람 만들고 나 내 옆에 붙어 있어.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아 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자녀구나. 엄마 아빠의 불행이 나 때문이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자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괴로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양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쓸 만큼 부모가 열렬히 사랑해서 태어난 사랑의 결과였대요. 그치 원하지 않은 자녀가 어딨어요. 원했으니까 낳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환영한 거야.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엄마가 어린 나이에도 끝내 자녀를 지키고 그 힘으로 사업까지 일구어낼 수 있게 만든 특별한 존재예요. 소름 끼친다. 여러분 10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내가 우리 엄마를 10대 임신하게 했어 이게 아니라 엄마가 빨리 결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사업도 해보고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신의 능력을 정말 막 돈도 벌어오고 막 아이 키우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부모와의 기억을 다시 찾아 재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사랑받은 기억을 끄집어내서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얻어터진 거랑 나쁜 말 들은 거는 수만 번씩 재생하면서 사랑받은 거에 대해서는 수만 번 재생하지 않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어머 살쪘네요 이런 거는 평생 기억해. 어머 저 사람 난 살쪘다고 했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다이어트 중인데 이래요. 근데 누가 저한테 어머 김유라 씨 실물이 정말 예쁘시네요 라고 얘기해요. 엄마 한 번 두고 땡이야. 예, 우리는 이게 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반복적으로 좋은 이미지, 사랑받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과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한층 밝아진 얼굴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요 단계까지만 가도 그 고통 속에서 좀 빠져나와서 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뒷부분 더 이어서 우리가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들을 찾아내고 치유하는 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선한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서 서평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